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새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도청을 벗어나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현장을 찾아 생생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만큼 제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제주 감귤과 양식 넙치 등 1차 산업 주요 품목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관광시장과 건설 분야도 어렵다는 하소연이 연일 들려옵니다. 새로운 한 해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새해 제주도민 모두 힘내시고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길 기대하고요.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과 의회에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 만나보시죠. KBS가 새해를 앞두고 제주도민 사회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도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올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 등의 조사 결과를 뉴스브리핑 순서에서 전해드립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 씨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제주도민을 위해 짧게나마 특별 연주도 선보이는데요. 신년 대담에서 만나보시죠.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도내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는데요. 탐나는 현장에서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 해맞이 현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죠. 새해가 밝았지만 2019년 묵은 해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7시 오늘 제주에서 지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2019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소개해드립니다. 그 사자성어는 바로 공명지조입니다. 이 말은 목숨을 공유하는 새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교수신문에서 교수 집단 1,046명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을 선택한 건데요.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제주 사회가 크고 작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1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공항 논란부터 동물 테마파크, 비자림로 등 여러 쟁점을 두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공명지조의 뜻을 되새겨 올해는 반목과 갈등보다는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 화해하고 상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소식은 새해를 맞아 제주 사회와 관련해 KBS가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민의 행복 과제와 사회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김가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문을 연 전통시장. 분주한 발길 속에 표정들이 마냥 밝지는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경제 탓에 근심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 바라는 점이야 뭐 경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죠.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좋아요. 어지간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문 닫고 안 되고 너무너무 정말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여론조사에서도 제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경제 성장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환경 보호가 두 번째였지만 소득 불균형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급여 같은 게 너무 적어요. 급여 같은 게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좋죠. 이래서일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응답 48.1%로 부정응답보다 크게 높았지만 절반엔 못 미쳤습니다. 그나마 10년 뒤 자신의 삶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응답이 52%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10년 뒤 제주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응답이 35%로 가장 높았지만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과의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좀 안 좋지만. 지금 불안정. 제주사회를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느냐고도 물었는데 보통이란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6%로 가장 많았고 믿을 수 있음이라는 긍정응답이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상별로 가족은 압도적으로 신뢰하지만 이웃은 절반을 조금 넘는 응답자가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처음 만난 사람은 신뢰할 수 없음이 보통보다 오차 범위 안에서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02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8.5%입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도내 한 농촌 마을에서 2달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성 같은 폭음이 울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한적한 마을에 총성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짧게는 30초, 길게는 20여 분 간격으로. 소음이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입니다. 총소리가 나는데 누가 무슨 사냥을 하나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저녁 때도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이 예민하면 저녁 때도 잠을 못 자요. 소리의 근원을 확인해 보니 새를 쫓기 위해 농가에 설치된 조류 퇴치기입니다. 폭음기가 설치된 콜라비 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콜라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요. 꿩이 쪼아먹은 흔적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까지 본 농민들은 어렵게 키운 작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쪼이면 상품이 안 된다는 거죠. 한두 번만 쏘서도 폐기 처분입니다. 꿩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뭐 다 먹어 치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부르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 설치된 조류 퇴치기만 20곳이 넘습니다.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유해조수 퇴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갖고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물망을 이렇게 보급해서 행정에서 좀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나. 작물을 망치는 새를 쫓을 다른 대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주민과 농민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가 최근 언론사 신년 대담 등을 통해 이 공항 건설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갈등 해결을 위한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노력을 다른 목소리로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김해 신공항 확장안 검증 사례와 같이 공신력 있는 국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현 제주공항 확장안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공항 확장안과 이 공항 건설안 중에서 도민 선택에 맡길 것을 제주도에 제안했습니다. 염지하수 공급 계약을 둘러싼 제주도와 오리온 측 협의가 해를 넘겼습니다. 제주도는 오리온 측에게 용암 해수 국내 판매 계획과 필요 염지하수량 등을 명시한 사업 계획서를 지난해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주 안으로 오리온에 독촉 공문을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염지하수 공급 중단 날짜를 명시한 최후 통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노동조합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경수 전 사장 퇴임에 따른 결정력 있는 책임자 인선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서 사장 사퇴 이후 교섭권도 없이 파업 철회 후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해 소통을 할 수 있는 사장을 임명하라고 주문하고 앞으로 부당 노동행위 신고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도청 앞 릴레이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성판악 휴게소 인근 516도로에서 61살 강모 씨가 몰던 택시와 27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렌터카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렌터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3살 이모 씨가 숨지고 양쪽 차량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우도 동쪽 약 7km 해상에서 조업하던 29톤급 위미선적 연승어선 M호와 3톤급 성산선적 체납기어선 H호가 충돌해 H호가 전복됐습니다. 이 충격으로 H호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곧바로 M호에 의해 구조돼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해경은 전복된 H호를 성산항으로 예인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이 7시 오늘 제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3살 때 이 바이올린을 처음 손에 든 뒤 5살부터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해온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 씨인데요. 세계 음악계가 주목해온 김윤희 씨의 고향이 바로 이곳 제주입니다. 고향을 찾은 김윤희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향 제주는 얼마 만에 오신 건가요? 9개월 만에 다시 온 것 9개월 같아요. 만에. 네. 그럼 언제 오셨어요, 제주에는? 요번에요? 네. 요번에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오랜만에 또 가족이랑 이제 지내려고 모였습니다, 제주도에. 근데 고향이 제주지만 고향의 이 제주의 산지가 뭐 한 3년? 4년이 4년밖에 안 돼요. 안 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4살에 이제 비엔나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 오시면서 음악가로 성장해 오셨는데 제주, 윤희 씨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 제가 제주인이라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제주라면 뭔가 되게 한국에서도 되게 제가 저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그 자부심과 그 자랑스러움이 더더욱 있는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었나요?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 다행히도 이제 가족이랑 이제 비엔나에서 살아서 그러니까 그리움이라는 건 그렇게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워낙 저희 이제 가족이 대가족이 이제 제주도에 계세요. 이제 많은 삼촌들과 할머니랑 이제 사촌들이랑 이렇게 워낙에 관계가 되게 다 사이들이 다 좋아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럼 뭐 제주에는 그래도 자주 오셨겠네요. 그래도 이제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항상 오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공연 때문에도 이제 항상 방문을 했어요.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오늘은 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한 윤희 씨의 이야기는 특히 제주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또 음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3살에 이제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고요. 그럼 그때부터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4살 때 처음으로 이제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했어요. 지금 그 생각을 되돌이보면 항상 무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겠다보다 그냥 무대가 너무 제 안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항상 편하고 뭔가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일 자신감이 있고 뭔가 제일 가장 저스러울 그러니까 제 딱 김윤희다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모습이 항상 무대였던 것 같아요. 4살에 최연소로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입학 이런 단어가 입학이 어떤 건지 그때 알 수 있었나요? 솔직히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학이란 대한 그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입학 시험 하기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조그만 그때 콩클 같은 걸 했었을 거예요. 그냥 엄마 말로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딱 그때 그 느낌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스트리아에 처음에 그 바이올린을 공부하러 간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4살이었고 이제 바이올린을 배운 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배운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이제 비엔나에서 그러니까 성악가세요. 이제 활동도 하시면서 이제 비엔나에서 사시는데 그때 여름 방학 때 이제 그냥 이모 방문차에 저도 그러니까 놀러 간 거죠. 놀러 갔는데 이모가 이제 온 김에 놀지만 말고 이제 뭘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유명한 교수님한테 개인 레슨을 받으면 어떠겠니? 한국 가기 전까지. 그래서 가서 저는 정말 그냥 레슨 받는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넌 있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계획이 없었던 일들이 이제 제 운명으로 다 바뀐 거죠. 그 선생님이 실력을 인정하신 거네요.
제 생각에는 그때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깡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냥 자신 있게 한 거에 제 생각에 높게 그때 평가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였나요? 연주자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바이올린 빼고 딴 거를 할 거라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연주 활동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연주자인 그 삶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게. 네, 너무 이렇게 하게 된 자연스럽게. 거예요. 근데 그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5살부터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했어요. 네. 네, 8살 때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는데 이게 또 당시에 CNN 방송을 통해서 8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소개가 됐고 또 10대에는 뭐 세계 여러 유럽에 나가서 그 무대를 또 함께 했었고 또 지금 20대에는 더 깊은 연주로 지금 더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 지금 본인은 어떤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매년마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어렸을 때는 더더욱 바뀌었는데 이제는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냐 하면 저는 평생 연주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유지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실한 바이올리니스트. 네. 근데 종종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나중에는 훌륭한 교수가 돼서 네. 후학 양성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제주 후보들에게 좀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조언이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저는 다행히도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특히 어머니가 저의 이제 꿈을 서포트를 참 이렇게 밑받침을 참 잘해주셨고 네. 항상 아직까지도 제 옆에서 그 꿈이라는 건 열정이 있어야지 그 꿈도 크게 네네. 크는 거잖아요. 그 열정의 그 불 같은 걸 항상 어떻게 보면 그 불의 기름을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항상 키워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꿈이라는 게 있고 꿈이라는 거는 이렇게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항상 당연히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걸 잘 버티면서 이제 해내어가는 그 힘을 그러니까 힘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제주 시청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주셨죠. 뭐 방송 여건상 사전에 녹화를 해주셨는데 네. 그 준비한 곡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곡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소나타 1번의 G 마이너의 그 아다지오를 이제 연주를 이제 했는데요. 네.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좀 그러니까 심플해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그 마음을 제가 넣어서 연주를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으로 종종 제주에서도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올해도 멋진 공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희망찬 새해를 열어주는 김윤희 씨의 바이올린 연주 듣고 오셨습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해맞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오름 원당봉에서는 시민 2천여 명이 찾아 새해 첫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날 구름 낀 흐린 날씨로 일출을 보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는데요. 탐나는 현장에서 그 희망을 함께 맞이해 보시죠. 2020년 새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당봉 문강사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마을 주민들의 신명나는 풍물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고향이니까 같이 이제 새해맞이 하고 이제 아버님도 같이 와가지고 새해 소망도 빌고 하려고 왔어요. 아빠께 오는데 아빠가요. 오늘 담배 안 피니까 좋아요. 아빠가 원래 담배를 피는데 1월 1일부터 담배 안 피기로 했다고 그래서 담배 안 피니까 좋다는 소리예요. 아니, 원래는 꼭 지킬게. 올해는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삼양일동 주민들은 관광객과 도민들을 위해 고기국수를 준비했는데요.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정성 가득한 식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 2,000그릇 준비했습니다. 2,000그릇? 예. 이렇게 소원 비는 마음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맞이객들은 정상에 오르기 전 고기국수를 먹으며 속을 든든하게 채우는데요. 잠시나마 추위를 잊어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새 희망을 갖고 먹으니까 더 마음이 뿌듯합니다. 새 아침에 고맙죠. 네, 우리 삼양 주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올 한 해 바람을 소원지에 적어보는 소원지 쓰기도 진행되는데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새해 희망사항을 적어봅니다. 새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소원 성취 바람. 다른 게 뭐해서 건강이지.
소원지를 새끼줄에 매달았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소원지에는 어떤 바람이 담겼을지 궁금합니다. 신랑하고 우리 애들 이제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 꼭 이루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캠핑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적었어요. 저마다 소원을 간직한 채 바람에 휘날리는 소원지들. 올 한 해 이분들의 바람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일출 시간이 다가오자 원당봉 정상으로 향하는 탐방객들. 보다 가까이에서 일출을 감상하기 위해 명당 자리를 잡아봅니다. 아마 뜨겠죠. 뜨겠죠. 그리고 좋은 어떤 그 여명이 열지 않겠습니까? 설레요. 설레요? 태야 올라와라.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이날은 아쉽게도 구름에 가려 맑은 해를 볼 수 없었는데요. 새벽부터 해맞이를 기다린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떠오르는 해를 휴대전화에 담아보기도 하고요. 두 손 모아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2020년에 저희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소원을 비는 거였습니다. 중학교 처음 들어가는데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 얻으려고 그렇습니다. 2020년에 한 해가 별일 없고 좀 평범하고 재밌게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소원을 빌었습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해맞이객들은 다시 오지 않을 2020년의 첫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항상 가족들 건강하고 뭐 항상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기분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새해 딸애가 결혼할 건데요. 딸의 그 행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2020년을 맞이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도전하는 2020년을 맞자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2020년에는 모든 도전에 성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뜻깊은 한 해를 위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사람들. 올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들의 포부와 공약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방송 순서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들 가운데 개인 일정을 고려한 섭외 순서에 따랐는데요. 오늘은 나종훈 기자가 제주시 갑선거구에 나서는 박희수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도민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꾼다는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희수 예비 후보는 올해 58살로 제주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거쳐 사선의 제주도의원을 지냈습니다. 25년 전 정치에 입문해 가졌던 초심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정치라고 밝힌 박 예비 후보. 희망 제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째 도전장을 냈습니다. 사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또 중산층 이런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박 예비 후보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약속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지역사회 민원 해결입니다. 거창한 공약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관심 하나로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 대표적인 민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 다음에 그 돈사 악취로 인한 민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정치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해결될 수 있고.
박 예비 후보가 꼽는 미래 제주의 열쇠말은 환경 보전입니다. 제주의 보물인 자연을 지키는 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광을 우리만이 즐길 게 아니고 우리 자손 대대까지 물려줘서 후손들까지도 이러한 자연 풍광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제주의 가치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제주 제2공항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민결정권 없는 2공항 추진은 갈등만 양산한 채 환경 파괴만 일삼게 될 것이라며 추진하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을 새로 지어가지고 얻어들이는 가치보다 환경이 무너져서 놓치게 되는 손실이 더욱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민들의 어떤 동의, 도민들의 공론화된 합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후보군이 몰리며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이는 당내 경선과 본선 경쟁은 25년 동안 현장 정치를 벌여온 자신의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그 도민들의 애환을 듣고 민생의 문제를 듣고 그거를 구호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대응 방안, 대안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안정될 수 있다는 박희수 예비후보.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지역에서도 실현하고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똑똑한 일꾼은 바로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오늘 제주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주에서 본 세상 첫 소식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발표를 골라봤습니다. 사건 발생 9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16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여 만인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보좌진 2명 등 모두 16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곽상도, 김선동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37명과 보좌진 당직자 등 1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행 혐의로 고발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 등 8명이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CCTV 등으로 폭행 혐의를 확인해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단초가 됐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위원 사보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등 모두 110명의 국회의원이 고소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다 공수처법 통과 사흘 만인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권력기관, 공정사회 개혁으로 새해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 앞에 새해 각오를 다지는 자리에 오늘 오전에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다고 방명록에 남긴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공정사회 개혁을 확실한 변화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사회 개혁과 관련해선 교육, 채용, 탈세, 병역 등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 경제 분야에서 이뤄야 할 건 상생 도약으로 꼽으면서 경제 혁신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았다면서 남북관계에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KBS 제주 방송총국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돈사돈 양정기 대표와 가족 일동 1,110만 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100만 원, 제주충신교회 100만 원, 경동보일러 서귀포 대리점 현정수 대표 50만 원, 예래동 현평원씨 50만 원, 제주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보존회 서순실 회장과 회원 일동 50만 원, 원당사 성심 주지스님과 신도 일동 50만 원, 우성종합유통 김명찬 대표 50만 원, 서광동리 경로당 고창효 회장과 노인 회원 일동 27만 2,170원.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은행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KBS 제주 방송총국 총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전국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중부와 전북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랐고 내일은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철원 영하 8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5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 11도 등 오늘보다 1, 2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나머지 해상은 1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제주 날씨입니다. 내일 제주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에 북서부와 산지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6도 안팎, 낮 최고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제주 주변 바다의 물결은 파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남쪽 먼바다도 물결이 1.5m로 높지 않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KBS가 새해를 앞두고 진행한 제주도민 사회조사를 통해 올해 우선 해결해야 할 제주 사회 과제를 들어보니 경제 성장과 소득 불균형 완화가 1위와 3위를 차지한 게 눈길을 끕니다. 도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얘기겠죠. 10년 후 제주 사회를 전망하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이 지금과 차이가 없거나 나빠질 것으로 봤는데요. 2020년이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시간이죠. 10년 뒤 돌아봤을 때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7시 오늘 제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새해 처음 준비한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